70년대 중반에 부동산 소개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민승현이란 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박지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자주 거의 매일같이 들리다시피 해서 저하고 담소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한윤회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승현 씨가. 그러면서 저보고 거의 매일같이 오면서 한윤회 같이 오자고 그렇게 저한테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죠. 그 이유는 제가 교회 활동을 제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생업이 부동산 보험업이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그때 당시가 아마 1977년도 1월 말쯤 됐을 거예요. 박지원이가 급하게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박지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만하탄에서 데일리 패션이라고 하는 가발 도매상을 막 시작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그럴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일손이 필요하고 하니까 사람을 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 동생이 1977년도 1월 8일에 이민을 왔어요. 이민 온 지 한 2주 정도 됐을까 말까, 한 3주, 2주 정도 됐을까 말까 한 그때 당시인데 마치 민승현 씨한테 그랬어요. 내 동생이 방금 이민을 하다 2주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박지원한테 빨리 보내라.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민 처음 왔으니까 이 뉴욕지를 잘 모르고 오니까 데려가서 박지원한테 소개를 해서 제 동생이 박지원 밑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민 오자마자 박지원과 같이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 몇 개월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돼서 제 동생이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박지원이를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막말로 그런 놈이 어딨냐. 사장이면 사장이지.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이제 말도 없이 까먹고 몇 푼 집어주면서 가서 햄버거 사 먹으라고.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만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업을 다루는 그 태도가 아주 노예 다루듯이 다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서 그만두고 같은 동업종인 주니 패션이라고 그 가발 도매상이 있었어요. 지동지 그쪽으로 옮겨서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내가 왜 박지원 얘기를 벼랑간에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이 가발 가게 하기 도매상 하기 전에는 브롱스 포담 로드라는 데서 가발 소매상을 했어요. 거기서 돈을 좀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동생이 그만둔 뒤에 마침 저희 교회에 김천만이라고 하는 교인이 왔어요. 또 김천만이 누구냐 하면 박지원이하고 동서지간이었어요. 동서지간이라 하면 박지원이 부인과 자매지간이었어요. 오자마자 이 친구도 한국에서 잘 나가는 한국은행 직원이었었는데 이민 오니까 직장을 찾아야죠. 그래서 제 동생 후임으로 박지원이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 동서지간인 직원에게도 그냥 노예 다루듯이 마구 부리고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해서 얼마 있다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박지원의 인물 자체를 평가하려면 지금 잘 나가고 지금 한국 정계에서 최고 정치 구단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잘 나가고 있지만 이분의 근본 성격은 아주 속물 근성적인 스나비시한 아주 아랫사람 아주 하대하고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고 또 기회를 포착해서 변신하는 거 이걸 너무나 잘하는 것을 제가 뉴욕 시절에 봤습니다. 박지원이가 79년일 겁니다. 80년인지 79년인지 한인회장을 출마하고 돈 좀 벌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인회장을 출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회장 출마하려면 돈 좀 써야 되고 또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투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인회장을 하려면 뭐 초창기긴 하지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박지원이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인회장을 하려면 청과상조회든지 또 이 수사진협회라든지 초창기에는 청과상협회가 많았기 때문에 청과상협회 출신들이 한인회장 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사진협회에서 또 조직을 움직여서 출마해서 되는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협회, 뭐 태권도 사범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 여러 군데 있었는데 태권도협회에서 또 숫자로 모아가지고 회장 출마해서 또 회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인협회 이렇게 한인 사회가 조금씩 다양화되면서 조직이 커지니까 그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한인회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박지원은 그런 조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박지원 밑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딴 회사에 근무할 때인데 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형한테 부탁해서 교인들 좀 동원해달라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 제 동생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한테 박지원이가 한인회장 출마하고 싶은데 좀 형님께서 교인들 좀 데려다 좀 투표 좀 해달라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침 주일날이 이제 투표하는 날인데 제가 사는 이 플러싱 지역에 현재 제가 그전에는 딴 지역에 살았지만 그때 당시에 플러싱 지역에서 투표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뭐 계속 차로 모셔다가 뭐 그때 교회 벤치록이 있었으니까 모셔다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누가 누군지 모르죠. 한인회장이 뭐는지도 모르고 또 노인들 가서 투표하면 되니까 그래서 투표시켜서 또 저와 가까이 지내는 브루클린 사님께 조태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태한 장로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해서 그분 동생도 잠시 박지원 밑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분이 있고 또 박지원과는 같은 동양 출신이에요. 진도 출신이기 때문에 또 도와주기도 하는 의미에서 해서 조직이 없는 박지원이를 뉴욕 한인회장으로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물론 제 동생이 부탁을 해서 한 거지만 이 사람이 한인회장 되자마자 한 일이 마침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아서의 광주 학살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니까 정치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회장 되자마자 전두환이 정권 잡으니까 이때도 하고 전두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민정당에 뭐 가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는데 마침 전두환은 또 미국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경환이라는 그 동생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그 세력을 구축하다 보니까 마침 박지원이가 한인에 당선되니까 박지원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 박지원은 요때도 하고 또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경환이 백으로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도매상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들은 담보 없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서울은행, 그때 당시에 서울은행, 상업은행 이런 데서 마구제비로 융자를 받고 그래서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전경환이 서구로. 그래서 잘 지냈어요. 그게 81년도인데 80년대 정권 잡아서 80년대 전두환이 해가지고 81년대 전두환이가 정권 실세로 이 미국에 왔어요. 리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김대중은 광주항쟁 그 주모자로 감옥에 있었고 사형언도를 받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을 리건이 초청을 하면서 제가 알기에 너 인정해 줄 테니까 김대중 풀어줘 하는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 대가로 풀어준 대가로 전두환이가 미국에 왔었어요. 박지원이가 한인회장 때입니다. 당선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장 막 하고 활동하면서
박지원이는 교포 상대로 한의회장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한의회장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전두환이 백악관 가서 릴간만하고 유엔에 오는데 저는 이제 뉴욕에 사니까 전두환 반대 집회를 유엔 법법 건너편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전두환 반대는 데모대라고 할까 항의 뉴욕 하는 교포들이 한 100명은 안 되고 한 7, 8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유엔 건너편에서 이제 전두환 이제 반대 데모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데모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교포를 대표하는 박지원이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침 민승인이라고 하는 분이 저 자주 들락거리고 저 개인으로 아주 친했던 분으로 제가 귓속 물어봤어요. 박지원이가 여기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왔지? 내가 여쭤보니까 저한테 귓속말로 하는 얘기가 어제 명동장에서 전두환 환영 집회를 했다. 전두환을 영웅 대접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이런 놈을 한인회에 온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뽑아줬나? 그때부터 제가 박지원이라면 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인간으로 보질 않죠, 제가. 전라도 출신으로, 더군다나 진도 출신으로 광주 학살이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전두환한테 달라붙어서 민족의 영웅이라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정치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 12월 달에 김대중이 감옥에서 벼랑간 풀려난 거예요. 미국에 예고도 없이 온 거예요. 3일인지 며칠인지 일주일은 안 돼요. 어디로 추방돼서 왔냐면 잠시 임시 거처가 여기 뉴욕 북부에 있는 스토니 포인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미국 장로교가 운영하는 수양관인데 추방돼가지고 거기서 임시 거처로 와서 며칠 만에 또 민주화 운동하는 그 교포들 상대로 강연한다고 해서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많이 모이진, 그 정도면 그때 당시 많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강연을 듣는데, 그때 김대중을 처음으로 만나서, 지근거리에서 만나서 본 적, 강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한반도의 미래는 밝다는 얘기예요. 한반도가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도 중국은 53개의 소수민족이 하나로 다 동화가 됐지만은 유독이 한민족만은 동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몇천 년을 버티고 중국과 대등한 그러한 관계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그래 한민족의 민족성이 위대하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다 못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그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83년도 초에 김대중 신앙 간증 집회, 그때 당시에는 정치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중이 추방 당시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각서를 쓰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뉴욕 교포사회에서 제일 먼저 신앙 간증 집회라는 것을 퀸스 칼리지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물론 처음 발상은 제가 했지만은 교포들이 민주화운동원 사람들이 단합해서 한 겁니다. 목회자 또 민주화운동원 사람 저도 포함이 돼 있고 민승현 그분도 포함이 돼 있고 여기 목회자 몇 명 이름은 다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들이 포함이 돼서 모금을 해서 퀸스 칼리지라는 데서 신앙 집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2천여 명 그 수용하는 강당인데 입체 여지없이 꽉 찼죠 물론. 그 신앙 간증 집회 할 때에 비로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돼서 수장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줬다고는 그 신앙 간증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대중이 힘을 받고 왜냐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전두환한테 약속은 지켜버리고 그 다음에 공개 강연 집회 초청받는 데 가서 강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런 얘기고요. 이제 박지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뒷길에서 했는데
박지원이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두환하고 붙었는데 전두환 올 때 그렇게 우영웅 취급하더니 김정일이 따오니까 또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 동생이 얘기해줘서 압니다. 어느 날 제 동생한테 박지원이가 전화 걸어서 야, 제 동생 이름이 춘명인데 춘명아 너 이희호 여사 모시고 다녀. 그때 당시 제 동생이 뭘 했냐면 링컨 컨티넨탈 스트레치 리모 세차를 하고 그 리모진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새거고 또 고급차고 하니까 제 동생한테 부탁을 한 거야. 모시고 다니라. 경비는 내가 다 될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말 못하죠. 왜냐면 전두환 정권 잡을 때니까 몰래 김대중한테 물심 양면으로 몰래 지원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전두환 지지에, 전두환 세력에 분명히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몰래 김대중한테 또 달라붙었어요.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김대중한테 이실직고해서 고백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김대중이 여기서 1982년 말부터 귀국할 당시 1985년까지는 박지원이가 겉으로 김대중을 도와줬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두환 도와주는 거로만 나타나 있어요. 겉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낮에는 전두환, 밤에는 김대중 그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돈을 자기 벌었어요. 물론 전두환한테 혜택을 받아서 돈 버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전두환한테 해서 정치하려고 그러고 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전두환한테는 빚은 보진 못하고 혜택은 물론 전두환 인용해서 돈을 벌었었는지 모르지만 그 벌은 돈 가지고 김대중한테 밀어준 것도 맞아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거기에 뭐 올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김대중한테 눈에 드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실에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도와줘서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간 사람 한두 사람 있어요. 그리고 돈을 도와주고 잘 나가고 싶어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도 있는데 또 거절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같은 동양 출신이지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리 오지 않으니까 뭐 김단식이라면 이가 갈린다는 그런 뒷소문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김대중 망명 시절에 도와준 사람도 저도 일정할 저는 금전적으로 도와주진 않았어요. 일부 초창기에 모랄 서포트를 위해서 한 건 맞지만은 그런데 제가 가까이 지낸 사람이 또 그렇게 또 박지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저는 손을 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뭐 처음부터 정치할 생각은 물론 없었기도 했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다 이런 거로구나. 능력 여하를 막론하고 도를 주고 매관 매직하는 거 그게 흔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그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내 금명하지 않겠지만은 이 뉴욕 교포들 사회 중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한자리 하고 싶어서 바치고 그랬던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직업을 가진 사람 한국에서 어떤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고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박지원이 본의 아니게 박지원이 얘기를 하고 제가 교회 얘기하다가 또 너무 교회 얘기만 하니까 종교 얘기만 한다 그래서 제가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독교로 찬양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종교는 나름대로의 본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믿고 다른 종교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